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수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4월 9일 SSS 클래스방에 공개된 챔피언스 리그 조합픽 결과입니다. 약 3.8배의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광고 시청하고 분석 시작해 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5년 4월 11일에 펼쳐지는 NBA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한 만큼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정규 시즌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뉴욕 닉스는 50승 29패로 3위 인디애나를 2경기 차로 따돌리며 동부 컨퍼런스 3번 시드를 굳히고 있습니다. 남은 3경기 중 단 1승만 추가해도 3위를 확정지을 수 있는데요. 최근 보스턴과의 경기에서는 제이슨 테이텀의 극적인 3점슛으로 연장에 돌입하며 아쉽게 119대 117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칼 앤서니 타운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도전자다, 수비 챔피언의 벽을 제대로 느꼈다며 플레이오프를 대비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조시 하트 역시 지금 우리가 좋은 농구를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경기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현재 타운스는 브런슨이 빠진 뒤 완벽히 에이스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에서 보스턴의 빅맨들과 당당히 맞붙으며 20득점 이상을 올렸고 내 외곽을 넘나드는 공격 옵션으로 수비를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조시 하트는 닉스의 엔진과 같은 존재인데요. 리바운드와 허슬 플레이는 물론 공수 양면에서의 헌신적인 움직임이 돋보이죠.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이번 경기 닉스의 승리를 좌우할 핵심입니다. 이번 경기 주목해야 할 전술적 포인트는 뉴욕 닉스의 하프코트 셋 플레이인데요. 칼 앤서니 타운스를 중심으로 한 2대2 게임은 단순히 한 명의 득점원이 아닌 공격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타운스는 픽앤팝, 포스트업, 외곽슛까지 모두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이어지는 맥브라이드, 하트, 브리지스의 컷인이나 외곽 찬스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또 하나의 강점은 리바운드 싸움에서의 우위입니다. 하트와 브리지스 같은 윙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공격 리바운드에 가담하며 세컨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한데요. 이는 디트로이트의 수비 박스아웃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주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또한 수비에서는 커닝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하느냐가 관건인데요. 닉스는 전방 압박과 더블팀 이후 빠른 로테이션 수비로 커닝햄의 1대1 돌파와 킥아웃 패스를 차단하려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조시 하트의 대인 방어가 이 매치업에서 중요한 키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최근 5경기에서 4패를 기록하며 특히 홈 2연패를 당하며 흔들리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경기였던 세크라멘토전에선 무려 18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후반에만 65점을 허용하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감독 비커 스태프는 우리의 공격은 수비에서 시작된다, 수비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며 팀의 집중력 저하를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닝햄은 최근 닉스전 평균 29득점, 8.3 어시스트, 6리바운드를 기록하였고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35득점을 폭발시키며 완벽한 원맨쇼를 펼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직행을 위해선 남은 경기에서 미러키 2연전까지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닉스전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인 디트로이트입니다. 이번 경기 디트로이트의 모든 것은 커닝햄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커닝햄은 닉스를 상대로 꾸준히 강세를 보이며 이번 시즌에만 2경기 연속 30득점 이상을 올렸습니다. 특히 미드레인지와 돌파 후 플로터, 또한 킥아웃 패스로 외곽 찬스를 만들어주는 플레이메이킹이 돋보이는데요. 다만 최근 경기처럼 팀 수비가 무너지면 커닝햄의 활약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기 디트로이트는 커닝햄 중심의 아이솔레이션과 스페이싱 위주의 공격 전략을 펼칠 텐데요. 볼을 가진 커닝햄이 수비를 끌어들인 뒤 바깥으로 연결되는 킥아웃 패스로 3점 찬스를 노리는 구조죠. 문제는 최근 외곽 자원들의 슛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결국 커닝햄의 효율이 공격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게 됩니다. 디트로이트가 노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은 빠른 템포입니다. 수비 리바운드를 잡은 뒤 빠르게 전개하는 트랜지션 공격을 통해 닉스의 하프코트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빠르게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아이비와 스튜어트의 컷인 플레이나 얼리 오펜스 가담은 공격 흐름이 막힐 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다만 디트로이트의 고민은 벤치 타임입니다. 커닝햄이 쉬는 시간대에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면서 득점이 완전히 정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부분을 코리 조셉이나 모리스가 얼마나 메꿔줄 수 있을지가 경기 중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는 안정적인 셋 플레이와 리바운드를 앞세운 닉스, 그리고 빠른 템포와 커닝햄의 창의성을 무기로 하는 디트로이트의 스타일 충돌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두 팀, 오늘 이 맞대결은 그 어느 때보다 전술적으로 뜨거운 탐색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플레이오프 경쟁 중이지만 전력의 짜임새와 경기력 안정성 면에서는 뉴욕 닉스가 한 수 위인데요. 특히 브런슨이 빠졌음에도 타운스와 하트를 중심으로 꾸준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커닝햄이 잘해주고 있지만 수비 봉개를 막지 못한다면 홈에서도 고전할 수밖에 없을 전망인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뉴욕 닉스의 역배 승리를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두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맞대결입니다. 5연승을 노리는 인디애나가 홈에서 클리블랜드를 넘을 수 있을지, 동부 1번 시드로 확정한 클리블랜드가 전력을 유지할지 휴식을 취할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클리블랜드는 올 시즌 동부 1번 시드를 일찌감치 확정지었습니다. 시카고를 135대 113으로 대파하며 시즌 63승째를 챙겼고,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긴다면 르브론 시절의 66승과 타이를 이루게 되는데요. 하지만 에키슨 감독의 말처럼 지금은 기록보다 플레이오프 컨디션 유지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남은 일정에서 주요 선수들을 휴식시킬 가능성도 열려있죠. 클리블랜드는 역시 도노반 미첼이 핵심입니다. 시즌 평균 24득점, 가드라인의 다리우스 갈랜드도 20.6득점, 6.7어시스트로 안정적인 백코트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건 프론트 코트입니다. 에반 모블리는 18.6득점에 더해 리그 최상위 수준의 수비 존재감을 갖춘 빅맨이고, 자렛 앨런은 13.8득점과 팀 내 최다인 9.8 리바운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클리블랜드는 로테이션 운영이 관건입니다.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줄지, 아니면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출전 시간을 조절하며 기용할지 에킨슨 감독의 선택에 따라 경기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또한 모블리와 앨런의 페인트존 장악력을 앞세워 인디애나의 드라이브인 공격을 봉쇄할 수 있다면 높은 확률로 경기를 유리하게 깔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클리블랜드와는 상황이 다소 다른데요. 현재 48승 31패로 3번 시드 도약에 희망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인디애나가 남은 3경기를 다 이기고 닉스가 전패한다면 3위로 올라설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미러키가 아닌 디트로이트와 1라운드를 치르게 되니 승리를 향한 동기부여는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인디애나는 최근 복귀한 파스칼 시아캄이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워싱턴전에서는 24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시즌 평균 20.6득점 6.9 리바운드로 꾸준한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할리버튼은 리그 전체 어시스트 3위에 해당하는 9.6개를 기록 중인데요. 비록 지난해보다 수치는 줄었지만 여전히 팀 공격의 흐름을 만드는 핵심 리더입니다. 이번 경기 인디애나는 공격 템포와 외곽 효율성이 핵심입니다. 할리버튼의 빠른 트랜지션과 시아캄의 미드포스트 공격, 그리고 슈터들의 3점이 적절히 터져줘야 클리블랜드의 수비를 흔들 수 있는데요.
특히 클리블랜드가 스타터들의 출전 시간을 줄일 경우 인디애나 벤치진이 경기 중후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찬스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클리블랜드는 이미 1번 시드를 확보하였고 인디애나는 확실한 동기부여와 시야캄과 할리버튼 중심의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방에서 확인해주세요.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맞대결입니다. 서부 컨퍼런스 순위 싸움 단 2게임 차로 3위부터 8위까지 꽉 막힌 치열한 상황 속에서 양팀 모두 절대 질 수 없는 한판을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이 경기의 흐름과 핵심 포인트까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플레이인 토너먼트 없이 본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려면 남은 3경기를 모두 승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현재 47승 32패로 오늘 경기 포함 3연승을 한다면 최소 5번 시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요. 최근 분위기 또한 좋습니다. 원정 3연승 포함 직전 경기에서는 샬럿을 124대 100으로 완파하며 팀 전체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멤피스 쪽에서 주목할 선수는 최근 급부상한 신인 빅맨 잭 이디입니다. 디트로이트전에서 루키 역대 최다 21리바운드, 샬럿전에서도 17득점, 19리바운드로 내외각을 모두 휘저으며 30분 이상 출전을 소화했는데요. 감독 이살로는 운에 의존한 플레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실력이라며 이디의 플레이를 강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한 명의 루키 제일런 웰스가 8골절로 시즌을 마감하며 수비의 핵심 자원이 빠진 건 분명 멤피스에게는 악재입니다. 멤피스는 오늘 경기에서 제이크 이디 중심의 리바운드 싸움이 핵심인데요. 이디가 최근 보여주는 박스아웃 타이밍과 리딩 능력은 신임답지 않은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세컨 찬스를 통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또한 전환 속도, 즉 디펜스 리바운드 이후 얼마나 빠르게 공격 전환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공수 전환 타이밍에서 멤피스는 확실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제일런 웰스의 부상 공백, 그 자리를 누가 메워주느냐, 그리고 전반적인 수비 로테이션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가 오늘 경기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네소타는 미러키전에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며 5연승 이후 분위기가 살짝 꺾인 상황인데요. 24점차 리드를 4쿼터에만 13대 40으로 밀리며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는데요.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3위까지도 도약이 가능한 만큼 오늘 경기 역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미네소타입니다. 한편 미네소타는 역시 앤서니 에드워즈가 중심인데요. 미러키전에서는 25득점을 올렸지만 야투율이 27개 중 10개 성공에 그친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괜찮다, 다음 경기가 더 중요하다는 에드워즈의 말처럼 오늘 경기에서 반등할 의지가 느껴지는 미네소타입니다. 이번 경기 미네소타는 무엇보다 앤서니 에드워즈의 슛 감각 회복이 중요한데요. 직전 경기에서 야수 성공률이 저조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멤피스의 젊은 수비진을 상대로 보다 자유로운 슛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멤피스가 리바운드에서 밀고 들어온다면 고베어나 리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디를 견제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수비에서의 존재감은 물론이고 공격 리바운드와 풋백 득점까지 이끌어낸다면 멤피스의 골 및 장악력에 균열을 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벤치 전력도 중요합니다. 알렉산더 워커, 카일 앤더슨 등 세컨 유닛의 유기적인 패싱 게임과 수비 에너지가 팀의 리듬을 유지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멤피스는 상승세이지만 핵심 수비수의 시즌 아웃,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반면 미네소타는 직전 패배로 오히려 집중력과 동기부여가 살아난 상황이고 에드워즈의 반등 가능성도 높게 평가됩니다.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2025년 4월 11일에 펼쳐지는 NBA 중요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